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사년 무인월 을축일이 되겠고 일진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란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시는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억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자,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목이죠. 목이면서 음에 해당되는 목, 음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간목이 대립목이라고 하면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향, 화초와 같다라고 하고요. 또는 좀 격이 떨어지면 넝쿨식물 같은 것 또는 잡초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간목인 양목이 큰 나무라고 하면 음목은 작은 나무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을목의 용도는 화초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간목은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를 수가 있지만,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제목으로서보다는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을 이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용도인데, 꼭 봄에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을목의 용도는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을목이 이제 인월에 이렇게 태어나죠. 그러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절? 초춘이면서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목왕절이죠.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신약하지 않고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사를 쓴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관살인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꼭 초춘인 봄이라고 해서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을목이 금을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비싼 화초를 갖다가 가위나 칼로 끊어내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아름답게 잘 필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인월은 목은 왕하지만 아직 겨울의 한기가 아직 미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봄이지만은 꽃샘추위, 꽃을 피우는 것을 시샘하는 겨울의 한기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반드시 어떤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인월에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스스로 을목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인월에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런다? 목화 통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총명하고 말도 잘한다. 총명달사라고 하죠. 이제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요. 화초가 꽃을 피웠으니 향기도 좋고 말을 잘할 것이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월이라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하더라고 하면 춘한이 된다 그랬죠. 봄에도 가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 물론 인월이라 하더라도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있게 되면 춥기 때문에 을목이 꽃을 피우기 어렵죠. 하지만 병화를 먼저 쓰고 나서 따뜻하게 해준 연후에 수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수생목, 목생화 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생해가는 아주 원활한 사주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
경우에는 이 무기 또는 개수를 파할 것이고요. 무기 또는 병화를 회강할 것이니 천간에 무토, 기토, 특히나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인월의 을목이 물이 많은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병화 개수를 쓰는 경우에 무토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그다지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이런 사람은 재성이 썩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니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좋지만은 재물을 쫓게 되면은 조금은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따라서 무토기토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때 그때는 뭐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고 월령은 어떤 월령이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혹자는 격국과 용신은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라고 해서 격국, 용신, 불용론을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사주가 서로 간에 어떻게 생극제와 형충해합,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흔히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이고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이냐를 이제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순보다 중화가 잘 되어 있느냐, 중화가 잘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라고 하면, 중화가 잘 되지 않은 사주는 오히려 비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중화는 무엇을 중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냐?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안에는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왕세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합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집안의 가장과 같은 것이고, 한 단체의 수장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고 집안을 이끌고 단체를 이끄는 제 우두머리는 능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힘도 있어야지만 그 단체를 장악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카리스마를 얻게 되는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그 단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장이 끌려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일간의 왕세,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 한단 교습이라고 해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 습도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합니다.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 격국과 용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임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목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겁재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이 겁재격이 되느냐? 근데 공식적으로 비견격이라든가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음목이긴 하지만 목이 왕한, 목이 임간지로서 왕한 때에 태어나서 이거는 어떻겠죠? 원령을 얻어서 등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등령하게 되면 반드시 신왕사주가 되겠죠. 일단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걸록격에 준해서, 걸록격은 아니지만은 걸록격에 준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아주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샘추위라는 게 있어요. 꽃샘추위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고 하게 바람도 엄청나게 참 바람이 불죠. 그래서 봄이긴 하지만은 전 계절인 겨울의 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춥다라고 하는 점도 인월의 초춘에는 생각해 두셔야 되고, 춥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따뜻하게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격국을 놓을 때 월령의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월지지정간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토, 인중에 있는 무토는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요. 병화, 간목만 가지고 격을 지용하고 용신을 지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물론 원령을 얻어서 신호하긴 하지만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뭐가 되죠? 음목이 양화를 받고 목생화하니까 이거는 상관이 되겠습니다. 상관. 근데 인월은 목이 화보다는 더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목화 가상관 격 또는 목화 가상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상관이 아니라 이 가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격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을목은 화초와 같은 것이고, 봄의 화초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고 적당량의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 초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먼저 봐서 을목의 수기를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월에 병을 얻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가상관격의 목화통명이라고 하죠. 목화통명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 상관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을목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이렇게 되면 총명달사라고 해서 굉장히 언변도 좋고 외관도 수려한 사람도 많고 머리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월에 이렇게 상관인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인월에 화만 있고 물이 없게 되면은 춘한이 든다라고 하죠.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기 때문에 화도 필요하고 반드시 물도 필요하다.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었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임수가 정인이고 개수는 편인인데 을목이라든가 간목의 생육으로 쓰는 경우에는 양수인 임수보다는 음수인 개수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수로서 갑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천화지윤이라고 해서 하늘은 화창하고 땅은 윤택해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사화를 봤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사화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인월의 초춘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였으니 사화 한 점 정도 얻는 것은 사주를 따뜻하게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술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주가 너무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무토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하는 겁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을목 입장에서 무토는 정제니까 재물이니까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인월에 사화를 얻어서 조후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주가 건조해지고, 봄에 화초가 있는데 물을 얻지 못하면 뿌리가 마르고 잎이 마르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무토는 건토가 되죠. 무토는 마른 건토가 되기 때문에 수가 만약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를 해버리는 기신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월간의 연간의 을목은 이건 이제 무토를 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무토 같은 경우를 제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제하는 것이지 을목은 무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시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을목이 마르고 마른 목은 토를 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 보게 되면 축토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이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월간에 있는 이 무토는 건토, 물기가 없는 토이지만 축토 안에는 개수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 같은 걸 하나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수가 축중 개수 하나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게 되면 자수를 얻었고 축토를 받기 때문에 얘는 자축 합토가 돼서 좋지 않겠다,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토도 습토에다가 물기를 갖다가 축에다 부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자축합에서 토가 되지만 이거는 습토이기 때문에 축에 더해서 물을 좀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능이 충분히 조우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세 자체는 을목이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약하지 않죠. 병화가 있기 때문에 화도 세력을 얻었죠. 자수하고 축토, 습토인 축토와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수도 이렇게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은 토가 천간에 투출된 것은 조금 오개티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보다는 그래도 정해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역시나 자축하게 되면 토가 좀 세력을 얻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해수를 얻게 되면은 충분한 수를 갖다가 을목에 을목을 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수는 순수한 물이지만 해수는 을목이 또 여기에 통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된 것 아니라 하더라도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식신 정화가 있어서 목화통명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무토가 있는 것이 흠이긴 하지만 오늘 중에서 뭐 병자시라든가 정해시 같은 경우 저는 병자시보다는 좀 정해시가 좀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같은 정화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정축시하고 정해시는 좀 차이가 크다. 이거는 축축한 토 두 개를 얻어서 간신히 을목이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다라는 정도밖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무인 두 개 있으니까 뭐 이상해 특이해 보이고 뭐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다시 무토 투출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 또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관살인 경금신금이 투출돼서 을목을 이렇게 극하는 것은 봄에 봄에 나무뿐만 아니라 화초도 마찬가지겠죠.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한기를 생하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천간에 축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수를 보게 되면 그 토국수에서 수를 극하니까 뭐 임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무토의 극을 받기 때문에 임수가 크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미시 같은 경우는 임오시보다도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축중의 개슨 신금이 땅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개수의 뿌리가 그러니까 이건 거의 허상과 같다. 이렇게 차라리 개미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갑신시를 얻어서 신중에 있는 임수라도 보존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갑신시 같은 경우는 좀 신중에 있는 임수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또 한 가지 인중에 있는 갑목이 천간에 투출돼서 이 무토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라면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정해시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